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규정대로 거쳐야 할 환경 영향 평가를 허술하게 받았는데 자치단체의 엉터리 행정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값비싼 명절 선물의 대명사였던 과일값이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명절 차례상의 간소화로 올 설 대목에는 크게 떨어져 과거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가 KT의 지역본부의 광역화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고 도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직 개편에 대해 재차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MBC는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시설 규모를 고의적으로 줄인 업체들의 사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죠. 남원의 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까다로워야 할 환경 영향 평가를 허술하게 받았는데 그 이면에는 엉터리 행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들의 꼼수가 왜 통하고 있는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50톤 분량의 가축 분뇨를 들여와 퇴비를 생산하는 남원의 한 공장입니다. 한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곳인데 축구장 2개 면적의 시설 증설 계획을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돼지 똥을 갖고 와서 뭐 전기를 만들고 뭐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런다고 하니 자원화 시설 하면 뭐합니까? 동네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하니. 2년 전 시설 증설 계획이 나온 뒤 환경 영향 평가가 약식으로 이뤄지고 건축 허가까지 진행됐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건축 허가를 내니 했을 때는 이 자원화 공동화 시설이 뭔지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 정보를 알아보니 이게 돼지똥 공장이라는 것을 알았죠. 이유는 해당 시설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일반 영향 평가와 달리 주민 공청회 절차가 대폭 생략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처리 시설은 실제 정상적인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평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분뇨 처리량과 발전량을 계산식에 넣어봤더니 결과값이 일반 환경 평가를 받아야 하는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애초 잘못된 평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공청회를 통한 주민 알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되었다 할 수 있고요. 바이오가스 플랜트로 인한 환경 저감 대책, 그다음에 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대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주관하는 전북환경청은 남원시 잘못이라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이게 남원시에서 잘못 들어온 거예요. 계산을 해야 하는데 발전이 빠져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네, 저희는 협의를 해준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해주는 거니까. 남원시 역시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동식품부에서는 민원만 해결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돈을 내려보내주겠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평상 궤도에 올라서 사업을 한다면 대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겠죠.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까다로운 환경평가를 피하려던 업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되면서 불편을 견뎌야 하는 건 결국 주민들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설 대목이면 특수를 누렸던 사과나 배 같은 과일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격 하락 폭이 너무 크다 보니 다른 제수용품의 가격 상승까지 상쇄할 정도인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농협의 한 유통매장, 수북이 쌓인 과일 상자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명절 선물용으로 포장을 했지만 과일 한 상자가 대부분 3만 원대로 예년에 비하면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격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5만 원 선 아니면 좀 저렴해진 것 같아요. 매장 한쪽에는 더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10,000원 안팎의 간소한 포장도 등장했습니다. 사과 9개나 배 4개가 들어있는 소포장으로 명절 기분만 내기에 적절한 크기입니다. 작년 태풍에 상처가 많이 나고 추석 때부터 재고가 누적된 사과는 전년 대비 20% 이상 값이 내렸고 배 역시 저렴합니다. 작황이나 품위가 작년보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량은 많고 품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의 과일 상점에도 고객의 발길은 뜸한 편입니다. 육류나 수산, 나물류의 값이 소폭 오른 것을 상쇄할 정도로 과일값은 바닥세입니다. 손님들은 많이 와요? 아직 올해는 안 온다고. 올해는 한 번 지금 움직이도 안 온다고. 값비싼 명절 선물의 대명사로 인기를 끌던 과일 선물이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간소해진 명절 차례상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최근 단행된 KT의 조직 개편에 지역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KT가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지역 본부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북 고객본부의 역할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전북 고객본부의 독자적인 예산 집행과 인사 권한, 지역 소통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며 광역화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직 개편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다시 유감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의회 공공기관 지원특위는 전주에 있던 섬진강과 영산강의 수자원 관리권이 광주로 넘어간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호남권 공공기관 55개 중 46개가 광주, 전남에 위치해 공공행정의 광주, 전남 예속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 경제 침체로 신음하는 군산을 찾았습니다. 위기 지역 민심을 살피겠다는 행보인데 정작 지역 현안에는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군산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역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인데 직접 장을 보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도 하며 희망을 잃지 않은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군산 시민이 많이 와서 여기 싹 없어졌으면 좋겠네. 많이 오셔요. 다 팔고. 많이 파세요, 어머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년몰에서는 유튜브 방송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4월에 종료되는 산업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은 아직 논의가 없었다며 경제 사정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용 일자리의 정부 공모 선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검토가 다 부처 간에 마무리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것 때문에 부처 간에 짚어봐야 될 사안들이 짚어본 다음에 상인들은 명절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가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속속들이 보셔가지고 정말로 어디가 어려운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부총리의 말이 덕담을 넘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나타날지 도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내에도 첫 확진자가 나온 중국 우한 폐렴에 대응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은 없지만 중국 내 질병 확산 상황을 감안해 재난대책본부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마련된 격리 병상으로 이송해 치료와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효과는 적고 미세먼지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논두렁과 밭두렁 태우기로 사라지는 곤충은 10%가 노린제목 해충이고 나머지 90%는 거미나 톡독이 같은 천적이나 익충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볏짚이나 보리떼, 과수, 전정가지 등 부산물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어 논밭두렁 태우기가 미세먼지만 늘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풍남문 외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조선시대 당시 전주에도 사대문이 존재했습니다. 전주시가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지금은 이름으로만 남은 전주 부성의 하나인 북문을 10년 안에 현 오거리 광장에 복원하기로 했는데요. 기대와 함께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서울 흥인지문, 수원 팔달문과 함께 조선시대 성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보물 제308호 전주 풍남문. 전주에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만 해도 비슷한 규모를 갖춘 성문이 북쪽과 동쪽, 서쪽에 하나씩 더 있었습니다. 사라진 성문 한 곳을 10년 안에 복원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전주시 구상입니다. 제2의 풍남문으로 잠정 결정된 곳은 전주 부성의 북문인 공북문, 현 오거리 광장에 있던 성문입니다. 광장 옆에 있는 회전교차로입니다. 풍남문과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장소인데 바로 이곳에 성문이 복원될 예정입니다. 북문이나 성문보다는 축을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가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북문으로 보거나 하는 쪽으로 이렇게. 주변에 건물이 촘촘하게 들어선 동문과 서문터에선 서울 돈이문의 사례를 본떠 증강현실로 성문을 재구현합니다. 한국전통문화회전당 근처에는 50m 길이로 성벽을 쌓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토지 매입과 성문 건축 등 전주부성 복원 사업에 드는 예산은 1,000억 원. 처음 발표했던 300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또 시민들이 애용하는 오거리 광장과 영화의 거리는 지금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양식의 그 성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 성문이 과연 어울릴까요? 전주 도시의 역사는 계속 변화해가면서 자기 생명력이 있는 거지 옛날 거 그대로 옮겨 놓는다고 해서 새로운 문화재적 가치나 관광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완공을 앞둔 전라가명이 박제된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전주부성 역시 단지 관람용이라기엔 지불 대가가 만만치 않은 만큼 복원에 앞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가 거대 통신사의 지역 유선 방송 합병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전국 사업자가 지역 채널을 광역화하면서 지역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법인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전국 사업자인 IPTV가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을 합병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KT 계열, LG U+ 계열 등 통신 3사의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도 80%를 넘었습니다. 과점화된다는 것은 콘텐츠 협상력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 채널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성의 약화입니다. 지역 채널을 현행 유지하고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거대 통신사가 결국 수익성이 낮은 지역 채널을 줄이고 지역 콘텐츠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성이 훼손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방침입니다. 어렵다는 측면은 당연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쓸 수 있는 규제 수단이라든가 활성화지원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통신 3사의 지역 콘텐츠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분담금으로 조성을 해서 위축되고 있는 지역성, 지역 살리기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방송의 공적 책무 사이 접점을 찾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전북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2,2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세제곱미터당 26 마이크로그램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4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 공사장의 세륜 시설과 방진막 설치, 도로의 살수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군산 직도 인근 해상에서는 앞으로 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 레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5.5km 구간을 수중 레저 활동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군 사격장으로 1년에 220일가량 사격 훈련이 진행돼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군산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보 적격 판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흑석동 투기 논란이 일었던 김 전 대변인에 대해 계속 심사 판정을 내렸으며 두 차례의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증위는 해당 사안이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금석배 축구대회 일정과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전북축구협회는 올해 금석배 대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군산 일대에서 진행되며 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대3 스몰 사이즈 게임을 도입해 참가 선수들의 1대1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전주 시내 공영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과 동물원 주차장은 연휴 내내, 노송천과 한옥마을 노상 주차장은 설 당일까지 이틀 동안, 삼천 이동과 서신동 주차장은 설날 당일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연휴 기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민원 발생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한 우선 구매 제품의 판매 행사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시니어 클럽과 자활기업 등 29개 기업이 참여해 김과 육포, 가죽 제품 등 130여 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실내 스포츠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2년 중반까지 혁신 주민센터 앞 공영 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배드민턴과 농구를 즐길 수 있는 체육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